예,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인간 유비가 흔히 알려진 대로 인이 군자이기는커녕 앞에서는 군자인 척하면서 뒤로는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배신의 달인이다. 천하의 교활한 두 얼굴 사나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죠. 과연 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삼국지 연희가 하도 최고의 착한 사람으로 그려서 그 반작용으로 강력한 안티 팬덤도 존재하는데요. 오히려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조조와는 달리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교활한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게 유비 비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들을 살펴보고 그게 합당한 이야기인지도 한번 다뤄보죠.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조조 배신. 이 조조가 여포한테 급습당해 본거지를 잃고 항복해온 유비를 받아주죠. 정옥 같은 일부 신료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받아줍니다. 좌장군에도 임명해주고 수레 탈 때 같은 자리로 앉게도 해주고 극진하게 보살펴줬는데요. 그러니까 유비 목숨을 구해준 것을 넘어서 엄청난 영광까지도 유비에게 내려준 것이죠. 그런데 정작 유비는 나중에 조조 암살 모의에 동참하고 조조가 명을 내려 서주 출정시키니까 그대로 배신해서 멀쩡했던 서주 자사를 멋대로 참살하고 서주를 먹어버렸죠. 유비한테 좋은 자리도 주고 극진히 대접해주며 또 믿고 임무까지 맡긴 조조는 그야말로 유비에게 천하 대뒤통수를 맡기는 한 건데요. 이런 행위는 사실 조조 입장에서는 배신이 맞긴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유비의 두 얼굴에 제대로 농락을 당하긴 한 건데요. 실제로 유비라는 인물이 역사 기록을 봐도 대단히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략, 평안사람 유자평은 유비가 무용이 있음을 알아 그와 함께 장순토벌에 나섰다. 들판에서 적을 만났는데 유비가 상처 입어 죽은 척하자 적들이 뒤쪽으로 떠났고 이후 유비를 수레에 태워와서 유비는 살 수 있었다. 유비가 배우를 했어도 잘했을 만큼의 적병을 모조리 속이는 탁월한 연기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죠. 다만 이때 조조를 홀라당 속여 넘기고 멋대로 서주 차지한 거나 조조의 암살을 모의한 것 등이 과연 비열한 행위였는가?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단지 연기력이 뛰어나다고 무조건 유비가 간교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 연기의 목적이겠죠. 선한 목적을 위한 연기는 그 역시 선한 것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암수 모의가 유비가 시작한 건 아니고 당시 황제의 장인 동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황제의 밀서를 가져오면서 유비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조조가 아무리 잘해줬다 한들 형식적으로는 그 역시 황제의 신하이고 따라서 제일 높은 황제가 없애라고 하면 당연히 한나라의 충신을 표방했던 유비가 황제 말을 들어야지 그럼 조조 말을 듣냐? 두 번째 변론 근거는 조조가 여포한테 탈탈 털리고 온 거의 알거지 상황에 가까웠던 유비를 거두어준 건 맞지만 이걸 일방적 은혜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는 변론이 또 있는 거죠. 조조 역시도 유비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기 위해 받아준 거지 무슨 인간적인 따뜻한 정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당시 조조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 권위를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활용하던 헌제라는 황제는 애초에 동탁이 옹립한 황제였기 때문에 한때 반동탁파의 거두였던 원소 같은 경우는 헌제를 제대로 된 황제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원소 같은 거물이 그러고 있으니 조조가 최대한 헌제를 끼고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일단 헌제가 제대로 된 황제로 천하에 정확히 인정받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황족의 후손 가문이면서도 대중적 인기가 뛰어난 유비 같은 인물이 자신을 밑에서 받쳐주면 보다 정치적 선전 활동을 하기가 좋다라고 판단을 했었다는 거죠. 즉 조조가 유비에게 잘해준 것 역시 자신의 이기적 목적 때문에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무슨 친구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유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당대의 정치 상황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라는 유비 옹호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조 배신이 야비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론도 존재하는 건데요. 근데 유비 배신의 달인 주창자들이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근거가 이 조조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장건입니다. 유비가 세우고 후일 유선이 이어받아 제갈량이 힘겹게 끌고 갔던 그 청나라의 기반이 바로 익주였죠. 근데 그 익주는 먼저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유장이었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정벌할 때 처음부터
익주 유장 공격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익주 위에 한중이 있었는데 그 위가 진령산맥이란 커다란 산맥이 있고, 근데 당시 유장이 조조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조조 군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한중을 먹으면 유장 자신 있는 익주도 조조 앞, 바람 앞 등불이 되니까 유비한테 당시 한중에서 버티고 있던 장로를 당신이 와서 좀 공격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때 이 요청을 하도록 유도한 게 장송이었는데요. 그때 장송이 유비나 유장이나 같은 종실이니, 즉 둘 다 황족의 후손이라는 크게 보면 같은 라인이니 유비를 믿고 이 일을 맡겨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유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유비가 오케이 하고 들어가서 이때 유장이 고맙다고 유비한테 선물도 주고 법정에게 시켜서 병력도 4천 같이 유비에게 제공해 줍니다. 유비는 이 병력과 선물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것 다 받아놓고 방향을 바꿔 결국 유장을 공격하죠. 사실 이건 역시도 유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뒤통수를 맞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유장은 유비를 익주로 초청해서 끌어들인 게 커다란 한이 될 법한데요. 그럼 과연 유비의 이 유장 배신이 정말 비열한 행위였는가? 이걸 또 따져봐야겠죠. 실제 기록을 봅시다. 진짜 비열한 건 누구였는지. 정사삼국지 선주전 장성 유장을 설득해 유장의 같은 종신인 유비를 통해 장로를 격파하도록 진언하자 유장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유장은 법정을 보내 사천 병력을 이끌고 유비를 맞이하도록 했고 앞뒤로 상당량의 선물도 유비에게 보냈다.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죠. 그러나 법정은 이때 유비를 만나면서 유비에게 익주를 취할 계책을 진언했다. 유장 부하였던 법정이 유비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익주를 취하라고 했다는 거죠. 유장이 최소한 장송, 법정 이런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마음을 잃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유비는 제갈량 관우는 형주에 남겨 지키게 하고는 병력 수만을 이끌고 익주로 들어갔다. 부연에 이르자 유장이 몸소 나와 영접하니 서로 만나고 매우 기뻐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장은 유비가 자신을 멸망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냥 화기애애하고 잘 오셨소, 감사합니다, 하하하 이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장성이 법정을 통해 유비에게 고하고 아울러 방통도 진언하길 만난 자리에서 바로 유장을 습격하자고 건의했다. 하하하 하는 회식 자리에서 바로 기습해서 유장을 납포해버리자라는 건의를 장송, 방통 이런 책사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비는 정사, 방통전, 방통 지금 이 모임을 틈타 유장을 붙잡으면 유비 장군께선 용병의 수고 없이 앉아서 익주를 평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말했다. 지금 이제 막 다른 나라로 들어와 은혜와 신의를 아직 드러내지도 못했는데 그리할 수는 없소. 유비는 역시 인의군자다 반론하시는 분들이 드는 사례 중 하나죠. 상당히 비겁할 수 있는 회식 때 바로 급습해서 유장을 납포하는 이 계략을 주변에서 건의해도 유비는 거부를 했다 이겁니다. 정말 유비가 뼛속까지 비열한 인간이었으면 여기서 바로 유장을 급습했을 거라는 거죠. 식은 죽 먹듯이 방심한 유장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 얼마나 훌륭한 인의군자인가. 하지만 역시 유비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는 설 주창자들은 여기서 유비가 유장을 살려보내준 건 마음씨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발언에서 보듯 남의 지역에 와서 갑자기 처음부터 야비한 수단을 쓰면 민심을 나중에 사로잡기가 어려우니까 철저하게 후위를 내다보고 계산적으로 한번 참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반론을 피는 거죠. 즉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을 뿐이다. 하지만 유비 팬들은 그래도 야비한 짓을 안 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그렇게 너무 꼬아서 해석을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해석이냐 라고 역비판을 또 합니다. 여튼 순진한 유장은 자신의 목숨을 놓고 이러한 막후에 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유장은 또 유비의 병력을 늘려주어 장로를 공격하도록 하고 또한 백수연의 병력 또한 지휘하도록 해주었다. 이에 유비의 병력은 통틀어 3만여 명의 수레, 갑옷, 기계, 물자가 매우 많았다. 그냥 좋다고 유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유장. 이후 유장은 성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비는 북쪽으로 가맹에 도착했으나 곧바로 장로를 치지 않고 주변에 은덕을 후히 베풀며 민심을 거두었다. 지금 장로 쳐주겠다는 약속 하에
유장이 이렇게 병력과 선물을 준 건데 지금 유비가 치라는 장로는 안 치고 주변 백성과 호족들에게 인심 후하게 베풀면서 지역 내 자신의 인기 상승이나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선 해를 넘깁니다. 다음에 조조가 손권을 정벌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유비가 유장에게 서신을 보냈다. 유비, 조조가 오나라를 정벌하니 그들이 위급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손권과 나는 마치 입술과 이 같은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또한 악진이 청리에서 관우와 서로 맞서고 있는데 지금 가서 관우를 구원하지 않으면 악진이 크게 이길 것이고 하여 그들이 힘을 더 뻗쳐 익주를 침범한다면 이는 장로보다 더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장로라는 이는 지키려는 생각만이 강한 자일 뿐이라 크게 염려할 게 못 됩니다. 라고 하며 유비는 유장에게 추가로 병력 1만 명과 물자를 요청하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애초에 유장에게 많은 선물, 물자, 병력 지원받은 게 장로 치기 위해 받은 건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치라는 장로는 나중에 치고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유장 입장에선 드디어 돌아가는 모양새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죠. 이 유비의 장로 안 치고 다른 데로 갈 테니까 물량 병력 더 내놓아라 요구에 대해 유장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정사, 유장은 1만을 보내달라는 유비의 요청에 4천만 보내주고 기타 요구한 물자도 요구량의 절반만 보내주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면 유비와 그 측근들 그리고 법정, 장송 같은 배신파들이 순진한 유장을 농락해서 지속적으로 뽑아만 먹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 주창자들이 내세운 근거가 있어요. 사실 뽑아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유장이 잘못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위서 유비는 이렇게 유장이 요청 물자의 절반만 보내오는 것을 확인하자 경로했다. 되려 유비가 대분노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면서 대분노했나 보시죠. 유비, 내가 익주를 위해 강적들을 치느라 나와 병종들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 한때라도 편히 쉬지를 못하였다. 그런데 유장은 지금 창고에 재물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는 이리도 인색하니 그러면서 나에게 익주를 위해 열심히 싸우라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얘기란 말인가. 유비의 이 대분노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비 말은 오히려 잘못은 철저히 유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한중 쳐달라는 게 나를 위해서였냐? 아니다. 유장을 위해서였지. 조조 장수 악진을 우리 관우가 힘겹게 막고 있는데 그거 안 도와줘서 뚫리면 익주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유장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장에 나와 고생해준 건 생각 안 하고 그거 관우 좀 돕겠다고 한 걸 병력 요청을 반이나 줄여서 줘? 물자를 아껴? 이런. 이 유비의 분노를 유비 팬분들은 액면 그대로 보통 받아들입니다. 야, 유장 진짜 사람 치사하네. 그걸 안 도와주면 유비한테 어떻게 익주를 위해 싸우려는 거야? 유비 고생을 무시한 거니 유비가 가히 화낼만 하다. 다 유장 잘못이다. 이렇게 유비를 옹호하는 반면 유비 배신자설 주창자들은 아까 그 정사삼국지 선주전 그 유비가 유장한테 엄청난 지원을 받고도 요구대로 장로를 바로 안 치고 주변 인심 잡는 데만 애썼다는 그 기록을 토대로 유비가 참으로 교활하다는 반론을 또 피죠. 오히려 위서에 나온 그 화내는 거는 유장을 배신하기 위해 억지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드는 유비 특유의 간교한 연기력이 발휘된 게 아니냐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후 유비와 유장 사이에 결정적인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그 장송이 유장 곁에 있으면서도 유비 쪽의 정보도 빼내주고 계략도 진언하는 일종의 스파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애초에 유비가 촉으로 들어오는데 큰 기여를 한 것도 장송이었죠. 그런데 유비가 지금 다른 데를 이유로 추가 요청하는 문서를 유장에게 보내자 이를 듣고 장송이 유비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대사가 거의 이루어지려 하는데 어찌 이를 내버려 두고 떠나려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사는 익주를 거의 먹기 직전인데 왜 다른 데를 가냐 이런 얘기죠. 장송하고 유비가 내통 관계였다는 건데 근데 이 와중에 그런데 장송의 형 장숙이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 장송과 유비의 모의를 유장에게 알렸다. 장송, 유비의 내통을 장송 형이 유장에게 일렀다는 거죠. 그러자 유장은 장송을 참수하였다. 이 일로 인해 유비와 유장의 사이가 크게 벌어졌다. 드디어 유비의 속내가 유장에게 오픈되었습니다.
이후 유장은 관문을 지키는 제장들에게 문서를 보내 유비와 관계하거나 소통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주의를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가 대분노하여 유장의 장수인 양회를 불러 무례함을 질책하며 참소함은 물론 황충 타궁을 시켜 군을 이끌고 유장에게 향하도록 했다. 또 유비는 곧바로 관 안으로 들어가 제장 사졸들이 처자를 인질로 삼고 황충 타궁과 함께 군을 이끌고 부연으로 진격해 그 성을 점거했다. 유비 배신자설 주창자들은 드디어 유비의 본성이 나오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장, 사졸들이 처자를 인질로 삼았다. 이 얼마나 야비한 본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가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 유비 팬들은 당대의 전투라는 게 일단 벌어지면 이러한 일은 부지기수로 있었던 일인데 유비 본인도 여포에게 가족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거든요. 일단 서로 전투가 발발했는데 그때 인이 군자처럼 착하게만 싸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착하게 싸우는 사람이라는 게 애초에 가능하긴 한 일이냐. 이렇게 또 유비 팬들은 반박을 하는 거죠. 이후 유장은 부하 장수들을 보내 부에서 유비를 맡게 했으나 모두 격파되었고 물러나 면죽에 의지했다. 유장은 다시 이염을 보내 면죽의 제군을 지휘하게 했으나 이염은 되려 병력을 이끌고 유비에게 항복하였다. 후일 유비 사망하면서 제갈량과 함께 더블 듀오타코 대신으로 임명되는 이염이 이렇게 유비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유장 부하들이 이렇게 다 항복만 한 건 아니에요. 익부기구 잡기 유장 장수 장임이 병력을 이끌고 싸웠으나 패하고 사로잡히게 되었다. 유비는 장임이 충성스럽고 용맹하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항복을 권했다. 그러자 화내며 장임 말하길 노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법이다. 이에 그를 처형하였는데 유비가 이를 몹시 애석해 하였다. 이후 저항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익주의 중심지, 유장의 최후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성도가 유비에게 포위돼요. 그런데 이 유장이 무능하긴 했어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의 동정을 사는 게 뭐냐면 유장 신하가 유비에 대항해서 정사 유장 신하 정도가 건의하길 현재 유비의 병력은 그렇게 거대하지 않고 들판의 곡식에 의존하며 군에는 치중도 없습니다. 이에 파서 제동 백성들을 서쪽으로 모두 내몰고 창고와 들의 곡식을 모두 불태운 뒤 보루를 높이고 싸움을 청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유비군은 군량 얻을 곳이 없으니 100일 되기 전에 필시 달아날 것입니다. 달아날 때 공격하면 틀림없이 유비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야전술이죠. 백성을 이주시키고 곡식을 모조리 없애버려 유비군에게 식량 얻을 길을 없애서 배고픔에 빠지게 하는 극단적이지만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한 건데요. 여기서 유장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유장, 나는 적에 맞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백성들을 움직여 적을 피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소. 아무리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을 나는 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 계책 안 쓰고 결국 쭉쭉 밀려서 성도 포위된 뒤에도 더 버티는 장기 농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비가 포위해도 당시 성 안에는 아직 정예병 3만과 곡식과 비단이 1년을 지탱할 수 있으니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유비에 대항해 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장 말하길 나와 아버지 우리 부자가 20여 년 동안 이 주에 있으면서 은덕을 백성들에게 베푼 적이 없다. 우리 백성들이 3년이나 전란을 겪느라 시체가 초야를 기름지게 한 것은 나 유장 때문인데 어찌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 말하고는 성문을 열어 유비에게 항복하니 이에 성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유장이 능력은 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음 약한 사람. 심지어 성 안의 사람들이 끝까지 결사항전합시다 이래도 아니다 이제 그만하자.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할 수는 없다. 백성들은 눈물을 줄줄줄. 결국 이렇게 익주는 유비 손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실제 역사 기록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유비의 익주 강탈은 정당했는가? 정사삼국지 방통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비가 유장을 공격함에 있어 가는 곳마다 매번 이겼다. 그러자 유비는 큰 모임을 열어 음식을 차리고 음악을 연주하게 한 뒤 방통에게 물었다. 오늘 모임이 참으로 즐겁구려. 하하하. 그러자 방통이 말했다. 남의 나라를 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진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에 유비는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무왕이 줄을 치며 그 앞뒤로 노래 부르고 춤추었는데 그도 어진이가 아니었단 말이오. 방통 경의 말은 맞지가 않소. 속히 일어나 나가쇼. 이에 방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연회장 밖으로 나갔다. 이 머뭇거렸다 하는 거는 방통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맞받아치는 말을 하려다가 참은 거죠. 그러나 유비는 이내 후회하고 다시 방통을 불러들여 물어보았다. 조금 전의 일은 누가 잘못한 것이오? 방통, 군신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유비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전처럼 즐겁게 자리를 즐겼다. 유장 공격하는 일이 잘 풀려서 유비가 너무 희희낙낙하니까 방통이 좀 일침을 준 장면인데요. 이걸 보고 유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스러울 수가 있느냐. 유장을 제대로 배신해서 공격에 몰아넣고도 이렇게 희희낙낙하다니 철면피스럽고 교활한 유비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유비 팬들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을 하죠. 어차피 적으로 된 마당에 일이 잘 풀려 고생하는 신료들 위로도 해주고 사기도 올릴 겸 해서 이렇게 잔치 한번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된 일이며 잔치 때 그러면 울면서 잔치해야 하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건데요. 일단 유비가 처음부터 익주를 먹으려고 했었나 익주를 오래전부터 먹으라고 권유한 신하들이 워낙 많았죠. 여기서 지금 유비를 비판하고 있는 방통도 처음에 익주 차지를 권유했던 사람이고요. 그 유명한 제갈량도 유장이 무능해서 백성들이 좋아하질 않으니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셔야 합니다라고 건의를 썼습니다. 유비 옹호론에서는 유장을 백성들이 싫어한다는 제갈량의 발언 및 법정, 장송, 이엄 등이 홀랑홀랑 유비에게 귀부하는 것들을 들어 익주 사람들이 유장을 싫어했다. 유비라는 더 훌륭한 군주를 모시기 위해 익주 민심이 유비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유비는 잘못이 없다. 그저 민심을 따랐을 뿐인 것이다. 이렇게 옹호를 하는 거고요. 유비 비판자들은 아까 유장의 그 착한 품성 못 보았냐. 오히려 백성들이 더 버티자고 했고 안 되니까 눈물까지 줄줄 흘렸다는 기록은 뭐냐 그럼. 백성들이 모두 유장을 싫어했다는 것은 불분명한 이야기다. 일부 야심 있는 신하들이 배신을 해서 유비를 끌어들인 거를 무조건 정당하다고 봐야 하냐. 뭐 이렇게 또 논박을 하는 거죠. 유비 교활한 배신자설 주창자들의 가장 큰 두 가지 배신 사례를 좀 실제 사서 기록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또 비판한 요소는 선권이 유비가 이렇게 익주를 먹은 이후에 정사 선권은 유비가 익주를 얻었다 하여 사자를 보내 형주를 돌려받고자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양주, 서량을 더 얻으면 그때 형주를 돌려주겠소. 이 말을 듣고 선권이 크게 분노하여 여몽을 보내 장사, 영릉, 계양의 세 군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그러자 유비는 병력 5만을 이끌고 공안으로 내려가고 관우에게 입양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러면서 선권하고 일촉즉발 사태까지 가는데 조조가 한중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선 일단 양쪽이 타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포인트죠. 1. 선권 옹호론. 빌려준 형주를 당연히 익주라는 좋은 터전 얻었으니 응당 되돌려달라고 한 건데 유비가 익주뿐 아니라 양주까지 먹으면 돌려주겠다는 희대의 대뻔뻔한 방 들어갈 때 나올 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니 누가 봐도 이건 선권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천하의 뒤통수다 이런 의견이 있고 반면 유비 옹호론 입장에선 형주에 있어 분명히 유비 기여도도 있는데 무슨 선권 가문이 대대손손 형주 지배했던 세력인 것도 아닐진데 마치 원래 처음부터 전부 선권 땅이었던 것 마냥 이야기하는 선권의 자기중심적인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반론도 있는 거죠. 찬반 의견들이 다 있죠. 양쪽 의견을 오늘은 균형 있게 다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보세요. 이게 무슨 시험 문제 풀도 정답 오답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 시험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에도 정답이라는 게 있다고 착각들을 하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비가 설사 이런 사람들에게 기만이나 권모술수를 쓴 부분이 혹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사, 양양을 지날 때 제갈량이 유비를 설득하기를 유표 아들 유종을 공격해 형주를 찾아라고 했다. 그러자 유비 말하길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소. 유표 아들 유종에게는 신의를 지킨 모습이죠. 당양에 도착했을 때 그 무리가 10여 만에 이르고 치중이 수천 양으로 하루에 10여리밖에 가지 못하자 어떤 이가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당 신속히 행군에 강릉을 보전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나 갑옷을 입은 자는 적으니 만약 조조 병력이 도착한다면 이를 어찌 막으시렵니까? 그러자 유비 말하길 무릇 큰일을 이룰 때는 반드시 사람을 그 근본으로 삼는 법이요.
지금 사람들이 내게 귀부하는데 내가 어찌 참아 버리고 떠나겠소. 습착신은 이렇게 평했다. 유비는 비록 패하고 넘어지며 험난함에 처할 때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신의를 더욱 밝히고 형세가 궁핍하여 사정이 위급할 때에도 언제나 도를 잃지 않았다. 유표의 고명을 따르니 삼군이 진정으로 감복하고 대의를 쫓는 이들이 유비를 연모하니 그들이 기꺼이 유비와 패배를 함께했다. 그러했던 그가 끝내 대업을 이루었으니 그 또한 마땅한 결과 아니겠는가. 유비가 이런 사람들이 배신이라고 느낄 만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강자들이죠. 최소 유비와 대등하거나 더 세력이 강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이들에게 정직하게만 해서 어떻게 겨루는 게 가능했겠느냐. 그건 그냥 지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나중에 관우는 조조가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음에도 앞날이 불투명하고 훨씬 세력이 없던 유비에게 되돌아갔죠. 유비가 정말 근원까지 뼛속까지 야비한 인간이었으면 관우가 왜 당장 눈앞에 더 큰 실리, 더 큰 돈과 명예를 버리고 유비에게 돌아갔겠는가. 최소한 이런 강자들에게 다소간의 권모술수는 썼을지언정. 그리고 아까 나에게 귀부한 백성과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그 발언. 나에게 온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의 부하, 나의 동생 이런 사람들에게만큼은 내 자신을 버려서라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비는. 과연 우리가 착하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한 것이 정말로 착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악인, 사기치는 사람,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 조금 힘있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마구 짓밟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착하게 대해주는 게 과연 착한 거냐? 그런 인간들까지도 무조건 배려해주는 게 과연 선이냐?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착하게 대해주는 건 오히려 악이 아닌가? 악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마구 난동을 피우면서 사람들을 막 다치게 하는 무법자가 있는데 조용히 은밀히 뒤에서 다가가서 뒤에서 기습해서 제압한다면 뒤에서 다가가 기습하는 것 자체는 비겁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뒤에서 기습하는 행위를 악이다, 야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즉 진정한 선이라는 건 그 행위 자체로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배신 행위를 했다, 기만 행위를 했다. 그 행위 자체로 선악을 판단할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한 대상이 누구냐. 즉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한테 했느냐, 어떤 사람에게 했느냐 라는 걸로 선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조조, 유장, 손권이 무조건 악이냐?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죠. 바로 그렇게 쉽게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계속 읽고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거겠죠. 저는 유비 배신자 설이나 유비 인이군자 설이나 어느 쪽이 더 맞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생각은 없고 정답을 확정하거나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생각을 해보는 생각의 과정, 그 과정 자체의 재미를 한번 향유해보자라는 쪽이에요.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건 틀린 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부끄러운 일이죠. 다음 시간엔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또 계속 이어지는 이후의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